안녕하세요.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우리는 오늘 발해와 관련된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바로 발해의 제도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말하는 거겠지만, 정체성이라 하면 지금 발해가 과연 누구를 계승한 역사인가, 누구의 역사로 포함시켜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해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하지만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발해가 중국의 역사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또 러시아 나름대로 발해는 러시아의 소수민족인 말갈족의 역사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왜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수업이 오늘 되어야겠죠. 자, 일단 그 수업을 가기 전에 발해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제도는 일단 중앙제도는 삼성육부 제도입니다. 이 삼성육부 제도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입니다. 삼성육부제 한번 살펴보면 중국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이 삼성육부 제도라고 해서 세 개의 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두었습니다. 이 중서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데 위치해 있죠. 뭐 황제와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문화성은 이 중서성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거에 대한 초안을 잡거나 이거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기관. 상서성은 중서성과 문화성에서 이제 결정된 사안을 이제 좀 하부기관으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순서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런 순서로 갔겠죠. 그리고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6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상서성에서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들에게 각각 업무를 분담했다. 이렇게 상서성에서 아시겠죠? 이래서 이부는 인사를 담당했고, 호부는 예산, 예부는 예의, 교육, 그리고 병부는 군사, 형부는 약간 형벌과 법, 공부는 뭐 공사, 이런 건설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는데, 이런 것들을 중요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시기 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런 삼성육부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삼성육부제도,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발해가 수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해 대부분 제도 문왕 때 만들어졌댔죠. 아마도 문왕 때 수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발해의 삼성은 명칭이 다릅니다.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자, 그리고요, 이 정당성은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상서성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당나라에서의 상서성에 해당되고, 선조성은 문화성, 그리고 중대성은 중서성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어떻습니까? 순서가 다르죠. 당나라에서 삼성은 가장 높은 성이 어디였다? 중서성이었는데, 발해의 삼성은 정당성이 가장 높은데 바로 어느 성? 상서성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이것부터가 일단 좀 다르죠. 맞죠? 그리고요, 육부가 이렇게 상서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육부의 명칭도 어떻게 다르죠? 이호의 병형공이 아니라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해서 6가지 육부의 6개의 명칭이 중국 당나라와 달랐다. 어쨌든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했지만, 이 상서성이 제일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육부의 명칭이 다르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랐다.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육부 제도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 지방제도. 발해의
발해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해의 수도를 총 5번 천도를 했다 했죠. 자, 그 수도 천도를 할 때 그 5개의 수도들 있죠. 전부 다 5경에 포함됩니다. 발해의 지방제도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5경 15부 62주가 각각 독자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62주에서 가장 뭔가 군사적으로 지방에서의 전략적 요충지다라면 62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15개 뽑아서 15부를 만들고요. 15부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곳, 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또 중심지로 잡아서 5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가 조금 약간 병렬적인 게 아니라 직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 5경 15부 62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력시, 군, 강력시, 군, 시, 뭐 이런 것들이 다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나란히 지방행정지역 제도가 있었다면 이 발해의 행정제도는 약간 직렬적이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62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15부로, 15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을 5경으로. 그래서 발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마도 5경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경 같은 경우는 뭐 발해의 수도라, 경자는 수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5경은 약간 전략적 요충지로, 15부는 지방행정의 중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발해 군사제도. 뭐 크게 알려진 건 없지만 중앙군이 12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군이 있다면 당연히 지방군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었고 중앙군은 12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발해의 정체성입니다. 발해는 누구를 계승했을까? 저는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발해가 왜 고구려를 계승했는지 그 증거를 대야겠죠. 자,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합니다. 실제로 뭐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책에 보면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의 별종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고요. 중국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발해가 황제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발해 스스로는 당나라와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방한 거죠. 만약에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당나라와 똑같은 연호를 사용했겠지만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당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호라는 것은 일종의 달력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달력 이름. 오늘날 우리나라가 2020년을 경자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 어떤 황제가 등장했을 때 새로이 달력의 이름을 붙여서 그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약에 제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올해부터 선용 1년이다 이러면 제가 올해는 선용 1년, 2021년은 선용 2년, 2023년은 선용 3년 뭐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달력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 당나라와 다른 스스로 자기만의 달력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우리는 당나라와 다른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스스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온도를 사용했다라든지 고구려와 비슷한 기와, 그리고 고구려 형태의 불상, 그리고 무덤, 불식 돌방 무덤이라든지 모주림 천장 이런 형태들이 약간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모주림 천장은 뭐냐면 이런 형태 본 적 있습니까? 천장을 보면 이런 형태의 천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천장이 점점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뭐를 줄여간다고 해서 모주림 천장. 이게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발해는 또 빈공가를 응시했어요. 당나라에 가서. 빈공가는 당나라에서 외국인이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당나라 관리가 되고 싶을 때 빈공가를 쳐야 되는데 발해인들은 당나라의 과거를 치지 않고 빈공가를 응시했다. 즉 당나라도 발해를 외국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발해가 자신들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다. 왜? 스스로 고구려를 발생했고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다. 중국은 또 고구려도 자기의 역사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독자적 용어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고구려 문화를 무시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빈곤가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중국과 다른 나라였다. 우리나라는 이런 발해의 역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동원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남북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남국이라고 발해를 북국이라고 규정을 해서요. 통일신라와 발해가 다른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를 다시 하나씩 발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역사는 군욕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았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았다.